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대로 저희 집안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아들이고요. 그 농촌 지역마다 예전부터 농수 때문에 싸움도 빚고 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농업용 지하수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 걱정이 많은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도비가 투입된 농업용 지하수 사업이 474건으로 약 13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죠. 예. 각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경남에 5만 개 이상의 농업용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용 지하수 사업지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우리 장종환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그 사업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의 목적이 저수지나 양수장이 없는 그 한계답에 대해서, 한계 그 답이나 밭에 대해서 양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정을 파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선정을 할 때 농업용 지하수 사업 대상지를 이제 가뭄을 대비해서 가뭄에 대해서 수해 농가라든지 수해 면적, 그리고 시군에서 그 매칭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네,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보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서면 질문 답변서를 좀 보면요, 우리 도 내에서 2헥타르 또는 3헥타르 이상, 그리고 5농가 혹은 다수의 목림인들이 혜택을 볼 경우, 이런 이제 사업 기준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료를 좀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4개 시군만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14개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사실 그 4개 지자체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한발 가뭄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얼마만큼 그 수해 면적이 많으냐 또는 그 수해 농가가 많으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한 데도 있고, 마련하지 않은 데는 일반적인 우리 다수의 농가가 다수의 면적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이 농경지에 지하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상 지역에서 소위 말해 힘이 있는 분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또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농민의 경우에는 개인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를 지자체에 신고해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게 마치 2천만 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개인에게 농업용 지하수를 파주는 소위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현재까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가뭄 대비해 가지고 내려오는 지하수 개발 사업은 대부분 공공 목적으로 다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뭐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 이용 개발 사업의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특정 개인을 수혜자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들은 파악한 결과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실태 점검을 합니다. 관리 실태 점검할 때 다수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관정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군과 함께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국장님 앞서 그 자료 그 시군별로 지하수 그 기준을 마련한 자료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4개 지역밖에 그 기준을 마련한 지역이 왜 4개밖에 없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 담당 시군에다가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자료를 좀 안 가져왔는데 이게 농업용 지하수 사업 자체가 사실 이런 기준을 둔다고 해서 이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서류상에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화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명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이렇게 어떤 특정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의 여지가 너무 큰 사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고요. 지도 점검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그 한발 대비로 나가는 관장들은 그 신청할 때 보통 그 뭐 시설물 그 지하수 관리 대장에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면은 읍면장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특혜성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그런 관정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잘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 더 각별히 좀 지도 점검을 좀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해와 사천, 통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시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건수가 372건으로 약 80%의 농업용 지하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의 그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의 그 재무관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입찰 조건이면은 입찰을 합니다. 그 기준은 지금 지방계약법하고 그리고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은 그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라는 것은 관급자재하고 네네. 부가가치세를 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정들이 한 2천만 원 이하의 그 추정 가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 80% 이상이 수의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 거 역시 사업시행부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자체의 경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으로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그리고 5년간 한 업체에서 18건의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데 16건의 사업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혹은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놓고 계약을 한다든지 특별히 한 업체가 특허 혹은 공사를 잘 한다든지 하면 계약을 좀 더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이 지자체에 문의를 좀 해보니까요. 그 지역에는 4개의 지하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래도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법에 따르면은 그 전문 건설 업체에서 기술자와 그리고 시공 능력 그리고 기술 경험 그리고 착정기라고 하죠. 관정을 뚫는 그 기계의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지하수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그 업체들 중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는 없죠.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계약을 그렇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 특정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하수 사업이 특히나 이 도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할 여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어느 한 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주고 소위 말해서 요즘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을 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시군의 재무관이 이제 계약자이기 때문에 시군에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하고 입찰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공사 관리라든지 그 이제 관정의 이용, 관정의 이제 준공하고 나서의 관정의 이용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하고요. 계약 부분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계약 그 아까 해양부 예규하고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소위 말해 이제 독점하다시피 그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네네. 그에 대한 그게 이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도 네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계약 대상자가 시군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전문 업체가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를 시행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마 지금까지 한 4건 정도. 그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 시행과 지적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서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경남도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예산만 지원하고 지자체 전적으로 맡겨둔 결과, 특히나 이제 군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하수 개발 사업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지하수 관정들이 다수 농가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비가 투입된 농업용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한 사례가 없죠. 저희들이 그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네. 지금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천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관정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 공공 관정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 그 부분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 후에도 그 시군과 함께 그 관정의 사용 이용 현황이라든지 또 지하수 관정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경남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보다 좀 엄격히 지도 감독이 좀 될 것을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라는 것이 농업용이든 음용이든 지하에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하면은 150톤의 용수량을 맞춰야 되죠. 예, 허가와 신고 조건이 150톤을 초과하면은 허가가 되고요. 미만이면 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용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자료 잠깐 나왔었지만 그 자료에도 보면은 수의 계약으로 3천만 원씩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309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뚫는 거를 기준으로 쉽게 말해 3번 뚫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에 뚫으면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배관에 구멍을 뚫어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등의 편법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라면은 지하수를 통해서 농약이 스며드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타 시의 경우에는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농업용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이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지자체 사업부서에다가 어떤 사업 규정을 갖고 하는지 여쭤봤거든요.
우리 도랑 실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업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지하수 폐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 지하수가 개인의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유화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농가가 수혜를 보는 그런 관정이 반드시 관정 이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다시 주지시키고, 개인 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 부분은 이제 지하수를 뚫고 그 수질 관리나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국에서 관리 실태를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9,488공, 전체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에 한 180공 정도를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그 오염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돈이 검출되는 그런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이 지하수 관리의 주체는 사실 시군입니다. 계약도 시군이고요. 근데 도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관련 국과 그리고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한발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관리가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